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 조정래 작가님의 이력을 칸칸 쌓아올리면서 깐깐하게 알아보는 칸칸 프로필 시간입니다. 네, 먼저 작가님께서는요, 1943년 전남 순천에서 출생,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글짓기 능력을 뽐내시다가요, 마침내 서울로 상경, 보성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문학도의 꿈을 새록새록 키워가게 됩니다. 20대는 어떠셨어요? 네, 20대의 청년 조정래, 문학에 대한 열정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기 위해서 동국대학교 국문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한 후 동구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그 와중에도 소설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첫 소설인 누명을 통해서 문단에 등단을 하게 됩니다. 자, 조정래 작가님, 누구나 처음은 설레고 떨리기 마련인데 첫 소설이 실렸을 때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예. 이게 다른 작가 다 똑같겠지만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그때 그 기분은 순간이었고 그다음부터 끝없이 쓰는 소설이 나를 파묻어버릴 수 있는 함정이라는 두려움을 알게 된 것이 10년쯤 지나서부터입니다. 네, 이렇게 등단하셨던 조정래 작가님, 청년 조정래, 이제 30대를 알아보겠습니다. 월간 문학의 편집장을 지내셨고요. 이어서 여기에 만족할 수 없었죠. 출판사를 직접 설립, 미니회사의 대표를 역임하게 되십니다. 이 와중에도 작품에 대한 열정을 버릴 수 없었던 작가님께서는 첫 소설집이죠. 황토를 출간하게 되고요. 이어서 장편소설, 대장경에 이르면서 이른바 조정래표 문학세계의 기틀을 구축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1981년에는요. 유형의 땅으로 제27회 현대 문학상을 수상하시고요. 그 이듬해에는 인간의 문으로 대한민국 문학상까지 이렇게 수상하게 됩니다. 벌써 30대 상을 2번이나 받으셨는데요. 40대 더 기대가 됩니다. 40대 어떠셨어요? 네, 40대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시는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개간지죠. 한국문학의 주관으로 활동하시고요. 그리고 온 국민이 다 아는 그 소설, 대하소설인 태백산맥을 처음으로 출간하게 됩니다. 이어서 메아리 메아리를 통해서 소설문학 작품상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대하소설이었던 태백산맥 전 10권을 완결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로를 쭉 인정받아서 동국문학상 그리고 단재문학상까지 모두 거머쥐게 됩니다. 50대는 어떻습니까? 네, 대한민국 부동의 베스트셀러 작가 조정래 작가님, 네, 또 한편의 대하소설을 집필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대하소설이죠. 아리랑으로 노신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고요. 이어서 또 한편의 대하소설 한강으로 제1회 독리상까지 이렇게 거머쥐게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태백산맥에서 아리랑, 한강에 이르기까지 3편의 대하소설을 완성하심으로써 지난 100년간의 한국의 근현대사를 조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어떠셨어요? 마지막 대하소설 한강을 탈고하셨을 때 그 느낌이 어떠셨나요? 제 인생이 어디로 증발해버린 것 같고 누구한테 뺏겨버린 것 같은 허탈감에 사로잡혔는데 그 이유가 마흔에 태백산맥을 시작해서 한강을 끝내고 나니까 머리 다 빠져버리고 60이었어요. 제 작년에 20년이 송두리째 한순간에 지나가 버린 것 같은 허탈감을 네. 이길 수가 없었고 네. 그걸 이겨내는데 한 2년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그러셨겠어요. 그것도 참 뜻밖입니다. 이제 우리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런 역작을 2개나 참 이렇게 탈고를 하셨을 때 정말 내 할 일을 했구나 해서 그 뿌듯한 감정이 엄청나리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뜻밖입니다. 이제 허탈해하고 허망해하니까 집사람이 네. 당신 그렇게 말하면 교만이다 오만이다. 네. 저렇게 32권의 책이 있는데 어떻게 그 말할 수 있냐 그러게요. 하는 것은 집사람의 생각이고 네. 저는 인간으로서 남자로서의 삶이 20년 동안 중단당해 버린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회생활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 어떤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소설을 위해서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조정래 작가님, 60대에도요 계속해서 열정을 그럼에도 쏟아붓고 계십니다. 일단 60대 제7회 만회 대상을 받게 되고요. 소설을 집필하십니다. 인간연습 그리고 사람의 탈, 최근에 발표한 소설이죠. 재벌들의 만행을 고발한 허수아비 춤을 통해서 평단과 대중의 사랑을
여전히 받고 계십니다. 조정래 작가님, 저희가 10대부터 해서요 20대, 뭐 60대까지 쭉 정리를 해봤는데 대표적인 작품들만 정리를 했습니다. 예. 혹시 빠진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정리도 이렇게 못할 텐데 잘했습니다. 아주 만족스럽게 잘했습니다. 조정래 작가님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희가 정말 밤을 샌 그런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문학계의 큰 산인 조정래 작가님의 칸칸 프로필이었습니다. 조정래 선생님을 생각하면은 산맥이 떠오릅니다. 거대한 산맥. 그야말로 조정래 선생님의 문학 산맥이죠. 근데 그 문학적인 산맥의 한 등성이마다 그동안 이루어 놓으신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코너죠. 소설가 조정래의 문학 기록. 어떤 기록들을 스스로 만들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8만이라는 숫자가 눈에 듭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네, 8만 매, 지필한 원고지 매수. 자, 원고지 한 장이 사실 제가 얼마나 얇은지 알고는 있는데 이게 8만 매라면 어느 정도 높이일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제 키 높이의 3배를 넘는 높이겠죠. 그게 말이지 하루에 10장을 써도 1년 써봐야 3,000장, 20장 써도 6,000매밖에 못 써요. 1년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태백산맥이 16,500매, 아리랑이 2만 매, 12권, 한강이 15,000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태백산맥 쓰기 전에 쓴 것이 대략 10,000매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합해놓으면 8만 매가 되는 거죠. 8만 매 이렇게 쓰다 보면 대하소설 3편이니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이게 쉬는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휴일 좀 있으셨어요? 근데 저는 평생 동안 일요일이 없습니다. 일요일도 아침 6시에 기상하고. 그래서 저희 아들은 예비가 먼저 일어나니까 따라 일어나야 되니까 깨운 일이 한 번도 없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제가 소망하고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해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지금 이제 여성인데 그야말로 황혼의 인생인데 지금까지 습관들이 어떤 대로 살면서 나머지 세월을 글을 쓸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사실은 이게 조정래 작가님의 8만 매 앞으로 저희 독자 입장에서는 9만 매, 10만 매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너무 괴롭히는 것 같고 이제 다음 그렇죠. 문학 기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쇄라는 글이 있네. 200쇄 출판 기록인 것 같은데요. 네. 태백산맥 발행쇄. 지금까지 판매된 수가 총 얼마라고? 지금 200세를 지날 때 700만 부가 넘었고요. 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을 다 합하면 1,300만 부 좀 팔렸습니다. 근데 또 특별히 그 중에서도 태백산맥을 기획하실 때는 또 어떤 또 독특한 동기가 또 그 안에서 예.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남쪽에서 방공 교육을 시킬 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은 빨치산들은 악마고 흡혈귀라고 가르쳤습니다. 네. 늑대라고 배웠어요. 저희도. 예. 네. 그러니까 교과서에 그렇게 가르치고 글짓기 시키고 네. 포스터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6.25만 오면 상을 막 거머쥐었습니다. 막 욕하고 쓰는 거예요. 우리 다 그랬죠. 저도 그래 포스터 많이 가지고 야 어떻게 민족의 수건이고 비원인 통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안 되잖아요. 사람끼리여야 말이 되는 것이지 악마와 흡혈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렇죠. 그것을 이제 문학이 중간 여과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인류 문화사가들이 정리해놓은 중요하고 훌륭한 말이 있습니다. 두 개의 대립된 정치 집단들이 충돌해서 만들어놓은 갈등과 문제점은 그들에 의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문화라고 하는 중간 여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문화 속에 문학, 미술, 음악, 기타, 철학 다 들어가는 거죠. 태백산맥에서는 그들이 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인간 선언을 한 것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이 국가보안법을 파괴하는 것이 되니까 인격행위로 몰아가지고 저를 고발을 했던 거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인간선언, 그 악마를 인간선언을 한 대가로 그 태백산맥 서시원한테 굉장히 많은 대가를 치르셨죠. 예. 이제 처음 시작된 것이 이제 잡지 연재를 할 때는 관심이 없다가
단행본이 나와가지고 80년대의 이제 독재 타도의 물결과 함께 이게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니까 그때부터 수사기관들이 움직이고 이제 반공단체, 극우 세력들이 저에게 공갈 협박을 하는데 지금도 가슴이 그때 생각하면 떨려요. 네. 새벽 꼭 2, 3시에 야. 전화를 걸어서 아이고. 지금 너희 집 폭파된다. 아, 너 끝끝내 죽이고 말 거야. 야. 너희 아들 어느 대학 다니는지 다 알고 있어. 야. 뭐 이런 식의 협박이 하루 걸러 한 번씩 너무 오는데 힘드시겠어요. 네. 그걸 이제 견뎌내는 것이 고통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가장이잖아요. 네. 작가이기 그렇죠. 전에. 네. 그렇죠. 가장으로서 그런 걸 갖고 당당해야지. 제가 떨거나 네. 공포에 사로잡히면 집안 식구들이 뭐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화를 받고도 탁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면 집사람이 당신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아이들 자식 그 협박하는 그런 정말 나쁜 것 같아요. 그런 고통에다 또 끌려가서 그런 고통 그야말로 수형 비슷하죠. 여러 가지로. 그 덕분에 우리가 그만큼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 덕분에. 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참 마음고생이 참 심하셨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 다음 숫자는 그 마음고생과 관련이 있는 숫자입니다. 2번이라는 그 숫자가 있는데요. 2라는 숫자가 있는데 어떤 숫자인지 보겠습니다. 네, 유서. 유서를 2번 쓰셨다는 얘기인데요. 예. 어떻게 유서까지 쓰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런 협박을 계속 받으면서 오는 두려움이 저도 네. 사람들의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럼요. 그 영화 우리 흔히 보면 그냥 교통사고로 단순 교통사고로 죽여버리잖아요. 그럼요. 유기에서 그냥 여기다 바다에 던져버린다든가 이렇게 어느 날 문득 제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유서를 써두는 게 좋겠다. 투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지금 종합건강진단을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네. 근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된다면 네. 나를 고발한 자들이 나를 죽인 것이다. 그래서 네. 그 고발한 사람들의 단체 이름까지 완전히 명기를 해놨습니다. 아. 그 2통의 유서가 지금 태백산맥 문학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숫자 어떤 게 있죠? 네, 1,300만 부가 있네요. 자,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의 판매 부스라고 적혀 있네요. 예. 네, 이 숫자를 보니까 가장 궁금한 것이 인쇄도 상당했을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 궁금해하시는데 태백산맥이 처음 시작할 때 3,200원을 시작해가지고 계속 책값이 올라서 지금 10,000원쯤 됐습니다. 네. 네. 그 세월 동안에 30년 동안 제가 전업 작가로 글만 쓰는 작가로 예. 먹고 살고 학교 보내고 네. 손자까지 지금 거느리고 어. 그러면서 작가로서 품위주지할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네. 글만 써서 산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림만 그려서 그림 팔아서 산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취미로는 할 수 있지만 예. 또 다른 그렇죠. 부업을. 예. 그래서 그거를 그 어려움 속에서 꿋꿋이 해 나간 결과로 이제 얻으신 거라고 보고요. 사실이고. 근데 또 20년 동안 막 글만 정말 쓰시다 보면 예. 어떻게 맥힐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예. 글을 쓸 때 대하수를 쓰면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고통입니다. 네. 수없이 많은 사건이 나오니까요. 네. 네. 안 될 때는 안 될수록 더 색상에 다가앉아서 네. 반드시 끝끝내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네. 돌아앉을 때 오는 성취감. 내가 끝끝내 해냈어. 그 성취감이 황홀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냈던 자전 에세이지 제목이 황홀한 글과목입니다. 전 상상이 안 돼요. 네, 네, 맞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이렇게 그 작품 활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건강도 참 안 좋아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예, 들어요. 예.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하진 않으셨나요? 왜요? 많이 안 좋아졌었죠. 아리랑을 절반 좀 썼을 때 너무 많이 써서 오른팔 어깨에서부터 이제 통증이 와서 마비돼가지고 손가락 끝까지 마비가 됐어. 손가락까지. 손가락. 네, 글씨가 이제 안 써지는 거죠. 와. 파스를 끝없이 바르고 막 부르틀 정도로 발라도 네, 안 돼서 또 한 달 정도 중단하고 이제 침 치료를 받아서 겨우 침 이거 예, 좋네. 해서 이제 예. 썼고.
야, 조정래 선생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글 과목뿐만 아니라 고행을 하시면서 글을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숫자 이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명 독자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대하소설 한강 태백산맥에 등장하는 대하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숫자인데 이 지금 1,200명의 그 인물, 예. 뭐 3,400명이 책에 나오는데 네. 그것이 우리도 이제 작품을 하다 보면 캐릭터를 정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도 하나하나 겹치지 않게 예. 그또 뭐 한강 아리랑 이런 것도 서로 또 겹치지 않게 노력하셨을 것 같고 예. 어떻게 그거를 구성을 그렇게 신경 써서 하셨어요? 저는 옥비라고 하는 판소리를 잘하는 여인이 아리랑에 등장합니다. 그걸 네. 태백산맥에 쓰고 싶었습니다. 원래는 예. 그런데 태백산맥에는 무당 소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 하나로 충분하다. 이건 아껴두자. 아. 해서 아리랑 쪽으로 보내고. 네네 그랬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인물 배치를 한꺼번에 구성을 하면서 1200명을 한꺼번에 하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인물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름이 다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작품 구성을 할 때 네. 인물을 고상한 이름, 네네 촌스러운 이름, 어허. 우스운 이름, 약간 상스러운 이름 그걸 전부 분류를 해가지고 미리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태백산맥의 하대치 그러면 네. 그 이름과 인물의 성격과 스토리가 함께 잘 맞아요. 조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네. 이 아리랑에서 송수희, 공허, 네. 스님 이렇게 하면 다 이름이 맞아 느낌이 떨어져야 오지 않습니까? 예. 제 마음이 흡족하고 네. 그리고 읽어가면서 독자들도 마음에다 심상을 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장명을 하는데 예. 저는 그러니까 반얼치기 장명가이고 또 인물들을 다 다르게 묘사했기 때문에 반 관상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장면가 저희 진짜. 세 명에 대한 예, 이름 하나씩 예명으로라도 한번 지어주실 수 있는지 예. 예, 이따가 하지요. 지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그 많은 인물들이 예. 저도 한 사람의 작가로서 이렇게 여쭈고 싶은 게 그 실질적으로 주변의 인물들, 만난 사람들 예.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또는 새롭게 공상으로 만들어내신 인물도 있을 텐데 예. 어떻습니까? 이제 프랑스 아까 프로벨이 말하기를 네. 자기는 파리의 동족부에 있는 인물만큼 숫자만큼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장담을 했어요. 어떻게요? 엄청나네. 그 개성을 다 찾아내는 것인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의 나무에 붙어 있는 잎사귀도 네. 닮을 꼴일 뿐이지 똑같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 65억의 인간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 이 지문이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잡을 때 지문을 반드시 찍게 네, 하잖아요. 네, 네. 얼굴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다 닮을 꼴일 뿐이지 틀린 거죠. 그 조금의 차이, 미세한 차이, 네. 그것을 창조주가 만들어내셨고 네. 작가는 거기에 도전해서 문자화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 미세한 차이. 만화가 마찬가지거든요. 네.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네, 게 다 생김 달라야 되거든요. 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예술가의 고통인데 또 보람이고 네. 이제 프로벨은 저보다 작품 수가 적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그럼요, 인물을 그럼요. 만들어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또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계속 살아오면서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조합하고 결합하고. 근데 소와 같은 인물은 실제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네. 너무 이쁘고 양보심도 많고 헌신적이고 네. 그래서 태백섬에 읽은 남성 동포들이 소화가 제일 좋다고 말하는데 그건 환상적인 여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야. 워낙 인물들이 많다 보니까 1200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네, 숫자 얘기가 끝이 넘어가죠. 없네요. 네, 네, 끝이 없어요. 저기 3과 2분의 1바퀴가 있네요. 뭐죠? 이게 어떤 뜻일까요? 네, 취재 여행. 직접 발로 뛰어서 지구를 3바퀴 반이나 되는 그 거리를 취재 여행을 다니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 취재 여행지가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디를 꼽으시겠어요? 이제 태백산맥의 경우는 국내이기 때문에 지리산 주변을 취재를 많이 했는데 아리랑과 한강은 지구 전체가 무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 사실을 쓸 때는 반드시 현장을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작가의 상상만 갖고는 안 되는 동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그리고 사진을 수백 장 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 있잖아요. 네.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네. 네. 이 사진 속에는 바람이 없죠. 햇볕이 없지요. 향기가 없지요. 네. 그리고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현장을 찾아가는 것인데 다 우리 민족이 순환사니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연해주, 예. 러시아 땅 연해주를 네. 갔는데 1936년에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20만 명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조선 사람들을 싹쓸이를 해서 중앙아시아로 보내버렸는데 가는 동안에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버리고 간 그 논에 세상에. 잡초가 우리 키 높이로 우거져 있는 거예요. 논 모양 그대로. 그대로 있고 나라 없는 백성이 얼마나 처절하고 서러운가. 네. 네. 정말 눈물이 가슴이 어려서 그걸 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런 걸 보아야만 글을 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맞아요. 그 순간에 네. 수많은 영상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막 맞아요.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므로 네. 반드시 현장을 가야 하고 한 번 가서 안 되면 네. 두 번도 가고 했기 때문에 지구의 세 바퀴 반을 돌았어요. 인세를 다 재투자해라. 여행에. 재투자. 참 발로 선다는 말이 그렇네요, 실감이 정말. 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참 체력이 굉장히 있어야 되는데 예. 어떻게 평소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편입니까? 소식, 소식, 채식, 채식, 국민보건체조, 보건체조, 그 다음에 산책. 산책. 이 네 가지를 평생 지켜왔죠. 평소에 그 원래 그 체력이 늘 관리를 하신다는 그 증거 사진을 제가 잠깐 입수를 했는데요. 네. 이거 확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예. 이렇게 그렇죠? 이게 너무 뭐예요? 이렇게 엽기를 들고 계시는 모습인데요. 예, 더 깜짝 놀랄 사진입니다. 예. 이야 이분이 조정래 선생님입니다. 식스팩이 나왔네. 예. 아, 이게 조정래 작가님이세요? 네. 선생님 이거 언제 쪽이세요?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네. 제 몸이랑 조금 지금 몸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이야. 네. 날렵한 네. 네, 반응하셨군요. 야 지금도 식스팩 갖고 계시네. 아니죠, 이제 좀 늙어서 안심이네. 나 이제 안심도 근육이 해체되는 나이에 들어왔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식스팩에 도전하려고 그래. 전 문득 이 사진을 보면서 벌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마라고 이런 생각을 떠올렸는데요. 그게 좀 무슨- 아시네. 네, 네. 거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벌교는 벌교는 주먹이잖아요. 주먹인 이유가 네, 광주, 순천, 고흥으로 가는 교통요지입니다. 모든 교통요지는 촌놈들을 내서 돈 뺏는 그런 주먹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벌교 주먹이 세죠.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건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 예, 그 주먹을 좀 보여주셨는지 주셨는지. 그 부분이 참 궁금한 거거든요. 이제 이런 몸으로. 이런 몸으로. 저는 오. 그때 당시에 이제 체력 단련이 오늘의 그 긴 소설을 쓰게 하는 바탕이 됐을 겁니다. 주먹은 전혀 안 썼던 것이 학교 분위기도 보성학교라는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가라앉고 그 이제 모범적인 중산층 자식들이 네, 다니는 네, 학교이기 때문에 네, 그게 전혀 없었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런 것도 전혀 학교가 없었어요. 분위기 자체가.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안 했고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근력이 남성다운 네. 그것으로 오로지 만족을 체력 단련을 안 하는 했다기보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못 건드렸어요. 아, 그러셨을까요? 네. 제일 부러워요. 난 지금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면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체력이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체력만큼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체력만큼 꿈을 꾸더라고. 예. 결국은. 가장 근본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젊을 때 체력 많이 단련하고 나도 아직 젊으니까 그럼요.